자, 190페이지 1차 방정식의 활용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 첫 번째,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로 놓는다. 그렇지. x로 일단 놨어.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에 맞게 방정식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 x의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한 x의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체 수가 642명, 그 다음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12명이 더 많다고 할 때 남학생의 수를 구하세요. 그럼 남학생의 수를 x라고 했어. 근데 여학생이 뭐야? 12명이 더 많다. 그래서 여학생을 x 플러스 12라고 놨어. 그러면 봐.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하면 전교생의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요. 2x 요거 xx 합쳐서 2x 플러스 12는 642. 자, 넘겨서 2x는 630. 그래서 x가 315. 315. 얘가 뭐야? 전체 남학생의 수가 315야. 315. 그럼 여학생의 수는 거기다 12명 합쳐서 327. 네, 이렇게 전체를 파악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 네,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의 여러 가지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수에 대한 문제를 봐봐. 어떤 수를 x로 놓는다. 그 연속하는 두 정수는 x 플러스 1. 어떤 게 만약에 3이야. 그럼 그 다음은 4가 되겠지. 4를 어떻게 써? 그렇죠. 3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숫자가 10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렇죠. 10 플러스 1. 이게 연속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숫자가 10이면 그 전의 숫자는 얼마야? 10 마이너스 1. 그래서 9가 될 거 아니야? 다시 말해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를 쓰고 하나 더 작은 거로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연속된 세 정수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면 3이야. 그럼 3 더하기 1을 쓰고 그 다음에 3 빼기 1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x로 놓는다면 얘는 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둘 셋. 사실은 얘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쓰는 게. 왜 이렇게 쓰는 게 좋으냐면 이 세 개의 숫자를 합해버리면 마이너스 1과 1이 사라져버리면서 세 개의 숫자를 합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그냥 3x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간결하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 일단 이렇게 됐다 치고, 그 다음에 연속되는 두 홀수나 짝수. 홀수나 짝수는 두 개의 간격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홀수나 짝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다 설명할게. 자, 봐봐. 만약에 5야. 그러면 홀수면 5, 7. 그러니까 이 7이라는 건 뭐야? 그렇죠. 5 더하기 2죠. 이렇게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돼야 얘가 홀수면 얘도 홀수, 얘가 짝수면 얘도 짝수, 이렇게 x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를 써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홀수는 그렇죠. x가 센터에 있으면 x 플러스 2를 쓰면 그 다음에 하나 작은 거 x 마이너스 2.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주면 훨씬 더 이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x 쓰고 x 플러스 2 쓰고 x 플러스 4 쓰면 이래도 좋은데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자릿수에 대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자꾸 물어봐.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리의 자연수. 이거를 10a 플러스 b로 써라.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숫자가 a, 10의 자리 숫자가 b, 1의 자리 숫자가 c인 세 자리 자연수. 그러면은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 이렇게 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봐봐. 57이라고 썼어. 그럼 얘는 뭐냐면 50 플러스 7이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봐봐. 5 보여? 5 곱하기 10 플러스 7 곱하기 1. 근데 1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지. 만약에 35다. 그럼 어떻게 쓰라고? 3 곱하기 10 플러스 5 곱하기 1 이렇게 써주시면 좋다.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그 다음에 345 이렇게 써있으면 뭐죠? 3 곱하기 100 플러스 4 곱하기 10
플러스 5 곱하기 1. 이거를요, 네, 100 곱하기 3 플러스 10 곱하기 4 플러스 1 곱하기 5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네, 똑같은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요거 얘기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십니다.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책에서 그대로 볼게요. 네, A%라고 나와 있는데 A% 100분의 A이고 그 다음에 부호를 가진 수에서 증가는 플러스 부호를 그 다음에 감소는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므로 다음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운다. 증가량은 네, X가 A% 증가한다 라고 한다면 X 곱하기 100분의 A 이렇게 써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내가 1,000원 있었어. 1,000원인데 여기서 이자가 10% 늘어났어. 이자가 1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0 곱하기 100분의 10. 방금 요렇게 썼어. 요 10이 뭐야? 그렇죠. 이게 10%라는 거죠. 10%는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100분의 뭐. 예를 들면 5%면 100분의 5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를 약분하면은 요거는 100원이 되겠죠. 100원.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얘하고 얘를 갖다가 합쳐버려. 이거 두 개를 합쳤어. 그러면 얘는 원금이야. 원금. 그 다음에 얘는 늘어난 이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거야. 그러면 이거를 자 1000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데 잘 봐. 얘를 갖다 원금을 x라고 놓는다면 얘는 뭐야? x에다가 10%니까 그렇죠. 100분의 10 이렇게 돼 있는 것. 원래 있는 거. 그 다음에 늘어난 양 두 개를 합하면 이제 총합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봐봐. x가 a% 증가할 때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x가 b% 감소할 때는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전체 학생 수가 500명이고 학생 수가 4%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4%는 얼마냐면은 500에다가 100분의 4를 곱해. 20명이 증가한다. 그래서 원래 있는 숫자 그 다음에 500의 4%야 이거 증가한 양 원래 있는 숫자 증가한 양 합쳐서 520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5% 감소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써주면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500명, 그 다음에 500명의 5%, 요거는 감소한 양, 500명의 5% 감소한 양을 써서 최종적으로 이만큼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원가, 정가에 대한 얘기인데 원가, 정가. 자, 정가. 우리가 가격은요. 원래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여야 돼. 그거구나. 그 다음에 봐. 이익이라는 것은 그러면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뺀 거가 판매 가격이 되는 거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예를 들면 원래 원가가 1,000원이야. 근데 여기서 이익을 붙여. 이익을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해봐. 이익이 10%야. 그럼 여기다 이익을 붙였으면 10%면은 이거는 1,000 곱하기 100분의 10. 그래서 100원의 이익을 붙였어. 그러면 이걸 붙였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정해놓은 정가가 되는 거야. 가격. 이게 정가. 가격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돼? 근데 이제 이 1,100원을 이제 예를 들면 안 팔리니까 세일해서 조금 더 금액을 낮추면 뭐 이런 문제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거는 문제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역시 일에 대한 문제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로 가서 보는데 잠깐 하나만 할게. 예를 들면 내가 전체로 해야 되는 일이 예를 들면 100이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쳐봐. 근데 이 일을 내가 며칠 동안에 하냐면 10일 동안 일을 해봐. 10일 동안 일을 해. 그럼 전체 100에 그쵸?
이걸 10으로 나눠. 그럼 이게 뭐야? 10이지. 이 10이 뭐야?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되는 거야. 그럼 봐.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일을 10일 동안에 걸쳐서 다 했어. 그러면 10분의 1이라는 게 뭐야? 그렇죠. 이게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이 되겠습니다.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체 하는 일을 내가 10일 동안에 완성할 수 있어. 근데 내가 3일 동안 일을 했다면 그 일은 얼만큼이 되냐면 곱하기 3.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의 양 곱하기 하는 날의 횟수를 곱해버리면 이거는 3일 동안 한 일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